더 급하고 그것이 당장 내 미래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뭐 며칠 안 돼서 이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대학생들도 투표하면 정치가 바뀌면 내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 KT 전직 관리자가 직원들의 퇴직을 조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2007년 2월 중순 무렵에 충주지사 경영혁신 팀장이 사내 메신저로 부진 인력 퇴출 관리 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공개된 KT 충주지사의 부진 인력 퇴출 문건입니다. 지사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음주를 시켜갖고 잔뜩 먹겠고 운전하게 해서 신고를 하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음주 운전에 걸리면은 그게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자르기 아주 쉽잖아요. 114 안내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인터넷과 전화 연결을 위해 전봇대를 타는 업무로 전환됐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 씨는 사다리를 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 떨려가 못 올라간다니까. 나는 이거. 진짜 이거 사다리 타려면. 예, 그러니까 나는 못 올라간다니까요. 잠을 잘 못 자요. 계속 그 전봇대를 안고 전봇대하고 같이 넘어지는 꿈, 막 시달리던 꿈,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발발발 떨고 못 내려와가지고 동료들이 끄집어 내려주던 그런 꿈. KT는 퇴직을 거부하던 김 씨를 울릉도로 발령냈다. 사택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를 짐을 풀어놓고 저는 올라 그랬는데 방을 구하니까 아무리 이틀 동안 다니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울더라고요. 아드님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가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엄마 일하다가 죽어버렸잖아. KT 춘천지사에 다니던 최 씨는 작년 9월에 투신의 목숨을 끊었다. 행정 업무에서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10개월 후 그의 아내도 남편의 뒤를 따랐다. 아무 없어도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서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혼자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언니가 꼭 옆에 있어야 된다고 늘 그랬는데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업 사태. 그 후 2년이 흘렀다.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봐봐, 이게 다 나는. 영대 씨의 집안 곳곳에는 라면과 생수 등이 포장된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방과 거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카메라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업 당시 공장에서 주방 일을 했다는 영대 씨. 냉장고에는 직접 만든 비상식품이 있습니다. 밥이야. 밥과 이렇게 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전투식량이네. 맞아요. 지난 2년간 14명의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돌연사했다. 남편은 해고된 지 1년이 되던 지난해 7월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처방받아뒀던 신경안정제를 한꺼번에 복용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약봉지가 있었던 거죠. 편지도 한 통 쓰고. 네, 한통 썼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죠. 미안하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그리고 영업직 전환을 약속했다.
2년 반이 지났지만 무급 휴직자 복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이들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절망적인 생존과 잇따른 죽음을 외면해왔습니다. 죽지 사는 사람들이야. 죽지도 않아. 있잖아. 왜 이러는 거야? 누구지 말해봐.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 없어. 지난 4월 PD수첩의 쌍용자동차 방송 이후 또다시 5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누구보다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혁신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 무급 휴직자와 정리해고자들을 위한 희망 텐트가 설치됐다. 그러나 희망 텐트는 하루 만에 철거됐고 철거를 막아선 노동자 3명이 연행됐다. 여러분의 집회는 어제 24시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설치하신 텐트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력물입니다. 스무 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 속에 맺어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공장 앞에 희망 텐트를 세웠다. 희망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가겠다. 네. 그런 마음은 프로테스터, 시위자가 미국 타임지 선정 2011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시작해 점령하라로 이어진 올 한 해, 변화를 이끈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상위 1%에 대항해서 우리는 99%다를 외쳤습니다. 성난 시민들의 함성으로 지구촌은 요동쳤습니다. Our government has been taken over. I mean, our government is corrupted by these corporations, and these corporations destroyed our economy. And so we as a nation, we're all suffering job-wise, tax-wise, everything. 성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아프리카에서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국까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탐욕스런 상위 1%에 분노하며 거리를 점령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2011년 올해의 화두는 공정사회와 동반 성장이었다. 성숙한 세계관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이를 위한 요건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공기관 185곳에 정권 관련 인사 306명이 임명된 것으로 PD수첩 분석 결과 드러났다. 공정사회를 내세운 2011년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인재 리스트에가 다 올렸다 그럽니다. 인재 리스트요? 아니 어디 갈 사람들 뭐 리스트 작성해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뭐 누가 했겠어요. 뭐 그저 하여튼 선진연대 거기 뭐 그 지도부에서 했겠죠.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고. 라인이 아니면은 안 되고. 네. 틈이 없으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15대 재벌기업들은 최근 4년간 4, 5일에 하나씩 그룹 계열사를 늘렸다.
주요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독차지했고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면서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 190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은 이익은 무려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돈 되는 업종에는 모두 대기업이 진출했다. 대기업들은 순대와 두부 제조업, 문구 도매업 등 주로 중소상공인들이 해오던 영역에도 들어왔다. 대기업의 진해발식 영업 확장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속출했다. 여기 일개표인데 지금 2시, 3시 다 됐어요. 3시 다 되면은 지금 이만큼 와줘야 돼요. 이게 뭐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다 몇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 4분의 3은 와줘야 돼요. 4분의 3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적은 게 오늘 판매한 게. 보시고 나서 5,500원 팔았어. 아까 3만 원짜리 하나 팔고. 대기업 구매 대행업체를 끼고 인근 대학에 문구류를 납품하던 이곳은 PD수첩에 출연해 인터뷰한 직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래처를 뚫으려면 정말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서 정말 바쳐서 영업을 해도 될까 말까의 큰 무리에 엄청 힘들게 영업을 해서 뚫는 업체를 다 그런 대기업에서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낙하한다랄까요? 체한다랄까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철창을 쳐놔요. 교도소 같이 철창을 쳐놓으면은 또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 같은 소기업들 아장아장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꼼짝 못해요. 꽂아갖고 쪽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기업들 또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영세 상인들의 힘겨운 싸움은 올 한 해 곳곳에서 계속됐다.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날까지 장사 열심히 하시고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가구나 집기 뭐 젓가락 하나까지 다 들고 간 상태였어요. 2010년도 5월 4일 날 아침 8시경에 강제 처분합니다. 교묘한 계약 조건을 이용해 상인들을 내쫓는 일도 생겨났다. 4년 전 잠실 롯데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다 리모델링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된 김 씨. GS 백화점에 일식집을 열었지만 롯데가 백화점을 인수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김 씨는 다시 내쫓길 위기에 놓였다. 롯데한테 5억 3천 들여서 장사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억울한 거죠.